한덕수 총리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상황은 한 배를 탔다.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염두에 두는 거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국힘이나 이쪽에서 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헌정당 해산은 왜? 해산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국민의힘의 모든 의석이 다 날아가요. 윤석열의 청부다, 청부 인사다.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완규라는 사람은 그냥 윤석열의 의중을 가장 잘 반영할 거고 강경보수에서 얘기하는 게 체제 전쟁이에요. 체제 전쟁. 지금 체제 전쟁이 시작됐다. 종북 주사파의 세력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보수의 어떤 뭐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반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네. 저는 항상 거울을 보고 정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으로 변호를 했고 뭐 김혜경 여사의 변호를 했던 사람을 갑자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 그러면은 잘했다라고 하겠냐고요. 계속 문제 삼지. 네, 그렇겠죠. 이완규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집안에 개인적인 변호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냐고요. 원희룡 안 나옵니다. 김기현 안 나옵니다. 예. 네. 최재형 안 나옵니다. 예. 조경태 안 나오고 예. 김태호 안 나옵니다. 예. 윤상현 못 나옵니다. 돈 벌러 가야죠. 정광훈 목사랑.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수요일은 김 과장과 함께 하시는 날이죠.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요게 이제 어제 저희가 긴급하게 좀 전해드리면서 분석을 좀 하긴 했는데 오늘 완벽하게 도대체 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를 지목했는가 요거를 저희가 또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나올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내란을 종식하자. 네? 그렇습니다. 예. 빨리 종식해야 돼. 내란 종식이 지금 예. 급하다. 급합니다. 지금 급해요. 헌법 뭐 개정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지만은 네. 잠시만 미루죠. 헌법 개정. 저도 굉장히 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네. 일단은 종식이 좀 내란 급하네요. 종식이. 예. 내란 종식은 누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한덕수까지는 최소한 최소 미니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완규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완규. 이완규요? 네. 헌재 재판관 지명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헌법재판관 딱 그 석에 앉아가지고 그 라인이 여러 상당히 가지 좀 결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아예 그냥 그 정당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 얘기까지 오늘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될까요? 네, 그러면 또 함께 뉴스 정리해 주실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MBA 출신입니다. MBA? MBA. 예. 나는 MBN 출신인 줄 알았어. 아니, 농구 선수인 줄 알았어. NBA 출신이라고 해서. 어제부터 지금 MBA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JTBC와 함께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뉴스 들어가기 앞서서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죠. 했습니다. 정상 간 통화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통화죠. 네. 어젯밤 9시 한 2분쯤부터 28분간 이루어졌대요. 네. 예상보다 좀 길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통화하고 나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통화 내용 가지고 짧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자기 SNS 그 트루스 소셜에 올렸어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I had a great call with acting president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권한대행이랑 통화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상황을 좀 아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막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뭐 LNG 대규모 구매 어쩌고 저쩌고 방위 부담까지 어쩌고 저쩌고. 다 논의했다. 네. 이러한 원스톱 쇼핑 포괄 협상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SNS에 적었습니다. 뭔가 약간 이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약간 네. 손해 본 느낌인데. 네. 뭐 우리가 요구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예. 일단 하여튼 포괄적으로 다 논의했다.
다 논의했고 네. 우리가 듣기 굉장히 좀 민감한 예민한 그런 것들 안 다루고 싶은 것들까지 콕콕콕 집어서 이런 거 다 원스톱 쇼핑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의미 네. 없어요. 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은 예. 2달짜리 권한 대행이잖아요. 네. 어떤 협상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미국에서는 그냥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런 거 산업, 무역, 뭐 안보, 상호 관세, 방위비 분담금, 조선 산업 협력 이런 거 우리가 앞으로 문제 삼을 테니까 그 숙제 다 저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잘 전달해 줘. 안 까먹고 있지. 네, 그거 같아요. 아니면 이제 뭐는 미국 의미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마침 뭐 2달짜리라고 이제 하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최대한 유리한 방법으로 지금 빨리 협상 끝내고 뭐 되돌릴 수 없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싶겠지만은 우리 정부가 할까? 과연 공무원들이 하겠냐? 결국에는 새로운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상을 질질 끌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숙제 부여받은 것. 담임 선생님이 학생한테 숙제 내준 거 어떻게 풀지 낑낑대면서 엄마랑 같이 할까 학원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네네. 뭐 장성재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의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거세게 핸즈오프 그래서 손 떼라 이런 시위가 지금 주말에 막 60만 명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1,400군데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악화되고 지금 모든 언론도 미친 짓이다 관세. 그럼 트럼프는 보여줘야 돼요. 일단은 지표는 나중에 좋아지더라도 내가 성과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에 네. 뭐 31조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네. 만면의 미소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내 밑에 일단 꿇어.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뭐 쇼미더머니 딱 요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급하게 협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꽤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게다가 이제 정권 교체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트럼프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게 맞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엄청나게 때렸는데 중국이 결사항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한국같이 이런 나라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에 저는 좀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고 좀 당장은 약간은 좀 힘들더라도 좀 천천히 협상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래서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갔는데 네. 꽤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예. 한색전. 그러니까 차라리 한덕수 권한 대행은 예. 지금 헌법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사항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여야 지도부에다가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막 미국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1당과 2당에 네, 괜히 핀티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찾아가든 아니면 부르든 해가지고 자세하게 미국의 전략은 이거고 트럼프의 요구사항은 이거다. 이런 거를 브리핑을 해주고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해가지고 왜 나라를 또 난리를 부리냐고요. 그럼 뭐 말 나왔으니까 헌법재판관 사실 네. 마은혁 임명은 뭐 이제 다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했네. 뭐 네. 이렇게 했죠. 오늘 취임사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이완규 와 그러니까 4월 18일에 퇴임하는 문영배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네.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금 임명을 한 게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함상훈은 뭐 크게 논란되지 않는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완규가 지금 정부로 톤이 딱 그렇죠. 이완규. 다 그랬어. 이완규. 어제 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네. 그 어저께 이제 국무회의 전에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마은혁 임명한다라는 얘기가 쭉 있길래 이거 속보 빨리 반영합시다라고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완규 함상훈이 지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동명이인 판사 출신 이완규가 있나? 설마 그 법제처장 이완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설마가 설마였죠. 그러니까요. 네. 예. 아니 어떻게 일단 뭐 하나하나 좀 보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네. 일단 속보는 어제 나온 거니까 네. 이 뉴스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완규라는 인물 자체가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렇다면
도대체 한덕수는 왜 이 타이밍에 이완규라는 인물을 임명을 했는지 이걸 네. 조금 뜯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재판관이 됐죠. 마은혁에 대해서는 이거 국회에서 합의도 안 됐고 내가 그 합의도 안 된 사람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 뭉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내가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지명을 한다. 이제 월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권한이 저는- 있다? 저는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임명할 수는 있다. 네. 대통령의 직무를 예.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완비되어 있다. 예. 그걸 소극적으로 행사할 건지 적극적으로 행사할 건지 예. 이것은 도의적 규범을 준수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음. 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자격은 없어 음. 라고 주장을 하고 다수설 소수설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걸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음. 다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에 네. 너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았잖아. 너는 그냥 뭐 승계받은 대행이잖아. 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를 따지기 시작을 하면 네. 네가 뭔데 트럼프랑 이렇게 통화하냐? 정상회담끼리 하는 통화를 네가 왜 해? 어. 이거는 적극적인 네 권한 행사 아니야? 모든 걸 다 문제 삼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권한은 있는데 음.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2월 26일에 예.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지금 4달도 안 지났어요. 이 얘기를 한 게 한덕수가 네, 이러고 탄핵당했잖아요. 그리고 예.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본인이. 이렇게 본인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모든 헌법 교과서를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예. 쓰여 있어요. 예컨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밖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 그럼 어떤 교과서예요? 헌법학 교과서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없는 거 지어낸 사람들은 아니고 제가 매우- 모든 교과서를 다 본 건 예, 아니니까. 예. 매우 근데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네요. 예,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뭐 네. 이렇게 다수설과 소수설, 소위 말해서 두류설은 그런데 어쨌든 네. 이런 거는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은 한덕수가 도대체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는 결국은 그 민주당이 할 건데 네. 이제 가처분 신청 내고 네. 권한쟁의 심판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거를 그 다시 또 헌재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언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 이전에도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빨리 심리하면은 아. 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네. 정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이 중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권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석의 영역과 예. 다수설 소수설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이완규를 임명을 했어요. 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부를 해요. 네. 보고서 안 받겠다라는 네. 거예요 지금. 예. 그래도 30일 후에는 그냥 임명되는 거잖아요. 네. 법적으로. 네. 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뭐, 임명된 예, 거잖아. 예, 그러면 그냥 내가 임명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임명되는 거잖아요. 예.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권한이 있잖아 법상. 권한이 있으니까 임명된 네. 거지. 권한이 없으면은 임명- 그 임명 자체가 잘못되거나 무효화되거나 음. 아니면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그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일단은 한덕수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음. 뭐 나 이런 욕 먹을 거 나 생각하고 있었어. 음. 나 충분히 감내할 거야. 나 약속 지켜야 돼. 나 의리 지킬 거야. 나 네. 몰라. 나 그냥 임명. 이게 버리면 임명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완규가 사퇴를 하든지 자진 사퇴하든지 예. 임명을 처리하든지 그게 아니면 임명되는 거잖아요. 그럼 권한이 있다고 봐야지. 이걸 권한이 없다고 어떻게 볼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전에 박한철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이 사퇴했을 황교안 때도 권한대행 때. 네. 황교안 총리가 임명을 안 했어요. 대통령 몫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권한이 있는지는 한덕수의 주장이고 결국은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네. 한쪽에서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판단을 구해보고 그래서 만약 헌재에서 그냥 어쩔 수 없어. 뭐 그렇게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네. 정설이라고 할지라도 권한이 있다라고 해. 그러고 우리는 해석해라고 헌재에서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임명 권한이 있잖아요. 어쨌든 헌법상 법률상 임명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전례가 없었으니까 관례가 없었으니까 소극적으로 권한대행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정신이 있으니까 너는 권한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겠죠. 권한이 그거야 있는지 뭐 없는지. 언제든지 누구나 뭐 그렇죠. 받아볼 수는 근데 이제 있지만 문제는 이 법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해석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의 해석이 계속 달라진 거잖아요. 그건 말씀하셨던 문제죠. 지난해 있었던 그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는 자제하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라고 해놓고 어제 국무회의 입장문에서는 법적인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법적 검토를 거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합쳐 보니까 내가 이거 권한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네. 법적 검토를 이완규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제처장이잖아. 헌법 71조를 적용하시면 어째서-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이완규는 아. 맨날 그 최상목한테도 그 2명 임명하니 헌법재판관 임명하니까 나 사표 쓸 거야 이러고 네. 던지고 네. 그다음에 마은혁 임명 안 해도 된다고 그거 위헌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던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지 맘대로 법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이완규한테 물어봤겠지. 이걸 지들끼리 그러니까 주고받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법제처장이 이제 그 법 해석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이제 맞는 말 해석해. 같네. 이건 있겠네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권한이 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도 일단 법을 해석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한덕수 측의 주장이라는 거지 그거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김준일 들어요. 평론가님이나 신혜용 기자님하고 제가 방송을 많이 하고 계속 했었잖아요. 네. 마은혁 재판관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전 되게 많이 비판한 거 다 기억하실 예.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추천했으면 당연히 임명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인데 임명해야지. 왜 안 해? 바보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비판했거든.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임명을 하고 네. 대통령 몫으로 지명을 하고 임명해야 될 사람은 임명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다른 영역의 차원의 비판이지 헌법과 법률상은 임명 권한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그럼 않을까? 지금 현재 한덕수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는 당연하죠. 있다고 보면 당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대행 권한을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외국과 무슨 조약을 맺거나 조약을 맺는다든지 뭐 군대를 파견하거나 군대를 파견한다. 뭐 그런 것들은 막 국회의 동의도 받고 네. 사후 승인도 받고 그래야 되는 문제니까 예. 이제 그런 것도 하면 되겠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전쟁을 결정해요. 그럼 지금 최종 대한민국의 결정권자가 네. 한덕수인데 네. 그걸 당신이 결정할 수 없어라고 하면 어떻게? 북한이 쳐들어왔어. 나는 권한대행이니까 소극적으로 나의 대통령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지. 이럴 수는 없는 아니, 거잖아요. 먼저 전쟁을 결정 아니면 저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요? 네. 그러진 않겠죠. 아니 이거 할 수는 있다는 할 거잖아요. 수는 있지. 아, 권한대행이니까 그 모든 걸 할 수는 있는데 있다. 네. 그러면 사유를 충족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법상 예. 충족이 되면 할 아이고. 수가 있지만 그거를 소극적으로 할 거냐 적극적으로 할 네. 거냐 그건 해석의 영역이다. 일단 예. 그러니까 물론 제가 댓글에 욕을 많이 먹을 거 예상은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예, 근데 예, 예, 그러니까 예. 딱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법은 도덕의 뭐 최소한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다 이제 맞지 않는 관례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정도 됐으면은 본인이 관리를 하라고 본인의 처음에 임무도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네. 해석에 있어서는 헌재로 가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한덕수 빨리 탄핵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드네요. 한덕수 탄핵도 해야 된다. 아, 진짜. 예.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맞는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예. 우리가 따져보면 마은혁 재판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임명 안 한 이유가 아니 여야합의가 안 됐잖아. 그리고 뭐 공산주의자잖아 하면서 막 국민의힘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안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혹시나 5대 3으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 내리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나는 국무총리로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임명을 안 한 거야.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을 하면 6대 3이니까 네.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와 정략적인 판단이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그 전에는 임명을 안 하고 선고 나니까 임명했다. 이거는 대단히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고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판할 지점들은 우리가 구분해서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새로운 대통령 몫에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냐 없냐 이 권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잠깐 네. 그거는 좀 네. 결론 내리시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몫에 네. 네, 새로운 대통령 몫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랬습니까? 네. 네. 그 새로운이라는 아.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되든 새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 새로운데 두 달 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지금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여튼 대통령 몫에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임명이 그렇지, 가능한가에 그렇지.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완규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건 안 되지. 될 사람인가? 네. 요거 이제 아무튼, 얘기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권한쟁의 건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 헌재가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의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점은 헌재가 예. 근데 그래서- 신혜영 기자님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예. 권한쟁의 심판은요 국가 기관들끼리 권한이 아, 충돌됐을 예, 때 하는 예, 거잖아. 예. 그럼 지금 한덕수의 권한을 당신 권한 행사가 잘못됐어 잘 됐어 이거를 국회가 왜 하냐고요. 국회랑 지금 충돌하는 건 아니잖아 권한이. 네. 그러면은- 이 지명에 관해서 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행위가 이 권한쟁의 심판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제기 주체가 이건 잘못돼가지고 각하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여요. 있습니다. 국회가 그 권한쟁의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임명권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건데 네. 국회는 그냥 인사청문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 국회 네. 민주당에서 지금 이걸 권한쟁의로 걸 수 있는 그 논리적 근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명을 하지 말았어야 될 지명을 해서 우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이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라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그냥 하면 논리를 되잖아요. 세우고 있는 거죠. 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될 걸 하게 만들었다 이런 취지인 맞아요. 거고 네. 이제 그거 이제 역시나 그럼 헌재에서 뭐 부작인데 그런 그거는? 취지인데 네. 헌재에서 뭐 각하를 할지 뭔지는 가봐야 아는 네. 거고 네. 민주당도 이제 권한쟁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저는 뭐 그래도 네. 저는 뭐 제 주장을 계속 네.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한덕수 재태한 얘기도 나오는 건데 네. 일단 그럼 이제 이완규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을 올려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죠? 일단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다 이런 건 뭐 다 아는 거고 대학 네. 동기 심지어 연수원도 동기예요 23기 네. 그리고 오래전부터 최측근으로 통하면서 법률 집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윤석열의 법률 집사. 네, 검찰총장 직무정지 당했을 때 그때도 이제 변호인 노릇을 했고 네. 가족 변호 아무한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장모님 변호도 맡겼었습니다. 이완규 처장이 했어요. 네, 최윤순 씨의 변호도 이완규 뭐 이분이 했고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냥 저희가 주옥 같은 싱크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동안에 한 얘기들. 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서 그 원고 대리인 변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주장하셨던 감찰이 위법하다, 불법하다 주장하셨던 것이 2심까지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장님께서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계엄 해제가 아직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관사 가서 잤어요? 계엄 해제 된다는 것을 믿고 들어갔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핸드폰을 왜 바꿨습니까? 핸드폰을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이 말들만 들으면 이게 뭔 내용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요 말들에 다 의미가 좀 있죠. 네. 당시에 이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있었고요. 네, 그 마지막에 얘기 나왔던 뭐 핸드폰 왜 바꿨습니까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계엄 터지고 그 다음 날 삼청동 안가회동 참석자로 알려졌잖아요. 네. 그때 JTBC가 그 이완규 처장이 택시에 내려서 안가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포착을 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그 안가회동 때문에 심지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까지 받았어요. 안가회동에서 어떤 내용 오가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계엄 직후에. 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또 바꿨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박성재 뭐 누구 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줄줄이 핸드폰 바꿨어요. 네. 그럼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질문을 했더니 핸드폰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네, 뭐 굉장히 네. 논란이 됐었고 네. 그리고 요거 그냥 속보로 하나 짧게 전할게요. 아까 우리가 이 정도 사안이라면 예. 이완규가 직접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얘기 해야지. 했잖아요.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박지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음. 파면당한 전 대통령 최측근이면서
이지 않느냐.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저는 한덕수 대행이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이게 일단 이완규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냥 한 몸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한 것도 그러니까 보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마음 먹었다라는 거는 뭐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왜 하필 이완규여야 됐냐라는 그냥 거는 보수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윤석열의 청부다, 청부 그렇지. 인사다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청부 인사. 청부 네. 인사, 예, 그러니까 관저 정치 뭐 이런 걸 통해서 예. 계속 이제 이거를 다른 게 아니라 이완규라는 사람은 그냥 윤석열의 의중에 가장 잘 반영할 거고 이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나 그 강경보수에서 얘기하는 게 체제 전쟁이에요. 체제 전쟁. 지금 체제 전쟁이 시작됐다. 종북 주사파의 세력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보수의 어떤 뭐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거거든요. 보수 쪽의 판단이 그거라는 거죠. 예, 예. 네. 그 체제 전쟁이란 말을 다 써요. 윤석열 변호인단도 쓰고 막 정광훈 집회에서 쓰고 다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체제 전쟁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이고 예. 차기 대통령보다도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헌재 갈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갈 거야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법 기술을 가지고 이제 걸려고 하는 건데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염두에 두는 거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아,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국힘이나 이쪽에서 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헌정당 해산은 왜 예전에 관련이 이제 있죠? 이석기 이제 예, 통진당 내란 예비 네네. 음모 이제 그거를 헌재에서 6명 이상이 이거 위헌정당이다라고 하면 해산시킬 수 있거든요. 예. 네. 해산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의석이 다 날아가요. 비례까지. 그렇죠. 예, 모든 의석 국민의힘의 모든 의석이 다 날아가요. 아.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가봐야 하는 거지만은 이제 그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주관을 하거든요. 네. 그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 가지고 이제 헌재 이제 청구를 하면은 심판을 요청을 하면 그거 하는 건데 정권이 바뀌면 그거 하겠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국민의힘에 대한 예.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를 하고 이 정당 해산시켜 주세요라고 만약에 앞으로 뭐 있게 될 법무부 장관이 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 모든 의석도 날아가고 네. 선거를 정당 다시 자체- 해야죠. 그러면 그거는. 네. 그러니까 다 보궐선거 판이 이제 108석 이상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어쨌든 그거를 굉장히 겁내한다. 이재명 포비아가 있어요.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네. 지금 그러면은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이 이게 고냐 스톱이냐 쉽게 말하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판 자체를 중단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재판은 끝까지 가고 이거를 형을 집행하는 거를 중단해야 되느냐 이거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헌재 갈 거거든요. 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수 우위에 그것도 그냥 보수 양심적 보수가 아니라 꼭두각시 같은 윤석열 아바트 같은 이런 사람들을 밀어 넣어가지고 지금 하려는 거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공직선거법 이거는 뭐 좀 부차적인 거는 한데 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위헌 지금 심판 넣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100만 원이 너무 뭐 가혹하다 그리고 네, 이제 네, 네, 네. 외국처럼 조금 이거를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이것까지 넣었으면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포괄해서 지금 보는 일종의 체제 전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거는. 체제 전쟁의 선봉장이자 마지막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넣고 싶어서 이완규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근데 뭐 그러니까 둘 다 보수 성향이고 그 네. 저기 뭐죠 이름이 함상훈. 함상훈 네. 이 사람은 이제 뭐 제가 재판 가지고 예단하진 않지만은 김경수 드루킹 사건 아. 2심에서 유죄를 줬고 네. 그리고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고대영 복직시키고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솔직히 잘 몰라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네. 크게 보면 보수 성향이라고 보고 이제 너무 노양심이니까 다 저런 사람 만나면 저기다가 한 판사 대신에 뭐 서정욱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저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논란이 덜 되는 사람 한 명 넣자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이제 국민의힘이 겁내는 거 혹은 민주당 대통령 출신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하여튼 이 결정을 내려줄 사람은 이완규다. 이런 판단을 아마 한 거 아닌가. 국민의힘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 저는 있다고 봐요. 뭐 그거는 제 추론이니까 고발 좀 네. 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저는 이게 없고서 이런 게 가능할까? 저도 이걸 어저께 좀 알아보려 취재를 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관련된 아니, 내용이.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을 보면 극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반응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볼게요. 보시죠. 이양구 법조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클린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내란 공범이란 표현을 민주당은 쓰고까지 있는데 네. 미스터 클린, 미스터 법질서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자 그 뒤에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아주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 마르크스 레닌주의 신봉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완규는 미스터 클린이잖아요. 이런 반응이 어제 있었던 거고 네. 아까 쓰셨던 표현 중에 이거는 체제 전쟁임과 동시에 윤석열의 청부 인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파면된 윤석열의 청부를 받을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어쨌든 한덕수 총리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한 배를 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미 고령이에요. 이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나이가 좀 젊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마 49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한덕수 네. 총리가 70대 이제 중후반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더 이상 이제 공직 생활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전에는 네. 민주당에서 산업통상 뭐 자원부 이름이 달랐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지금 여기 국힘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관료를 더 할 수가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채용이 되지만 이제는 운명 공동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약간 비토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예, 예, 예. 지금의 현재 민주당에 대한 비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같은 저는 한 배를 탔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완규라는 사람도 지금 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에요. 수사받고 예.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절박한 사람들끼리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뭐 중후반에 이제 더 이상 공직을 뭐 할 것도 별로 이제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아니고서야.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 마지막 하여튼 공직 생활에 먹칠을 할 일은 하면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이걸 먹칠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이완규 임명에 대해서. 예, 먹칠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거고 그렇게 양심적인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예. 아니, 이거 이런 또 반응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논란이 논란을 있었던 넘은 거지. 거잖아요. 네. 네 권한대행 임명할 권한 있어? 일단 거기에 대한 비토가 있는데 거기다 일단 하나 넘은 거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래 마은혁이고 뭐 2명 다 애지간한 사람들을 임명해?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구인 체제 완성이라는 뭐 대의 때문에 오케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완규? 이거는 지금 선 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 속보가 딱 나오는 순간 다 신혜영 기자님 같은 반응이었어요. 어? 이완규? 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완규 뭐 그럴 만하지. 이랬으면은 괜찮은데. 아니 이완규가 누군데? 뭐 이럴 수도 있을 예.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완규란 이름을 들으면서부터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런 논란이 예. 당연히 불거질 걸 알고 한 알면서도 알고 한 임명을 한 데는 진짜 뭔가 있지 않. 김질 평론가님 있는가. 그런 이유도 있고 네. 또 은혜 갚는 것도 있고. 은혜를 은혜요? 갚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시켜줬고 비상겸 선포해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잖아요. 네. 본인으로서는 가문의 얼마나 큰 명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은혜를 네. 갚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해놓고 나가면 또 본인 로펌 가서 딱 네. 고문지 걸어놓고 그래 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내가 좀 잘 아는 2명 있거든. 뭐 내가 여러 가지 좀 해결해 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국민의힘 반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네. 저는 항상 거울을 보고 정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으로 변호를 했고 뭐 김혜경 여사의 변호를 했던 사람을 갑자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 그러면은 잘했다라고 하겠냐고요. 계속 문제 삼지. 네, 그렇겠죠. 이완규라는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집안에 개인적인 변호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래 윤석열 대통령 됐으니까 뭐 어차피 너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법제처장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냐고요. 우리가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 중에서 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기각하지 않을까, 각하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진영과 이념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국민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성향은 보수지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올곧은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완규 같은 사람은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부터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죠. 심지어 이 이완규 처장은 저 당적도 보유를 했었었죠. 그 본인은 의혹 부인. 예, 본인은 부인하고 아, 있어서 그래요? 일단 의혹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근데 예. 이제 문제는 헌재법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3년 전까 그러니까 3년 전에 당원 신분 그러니까 3년 전까지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네. 임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탈당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그 후로부터 3년이 지나야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2025년 4월이죠. 2022년 5월에 법제처장으로 새 정부 법제처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그 직전까지 당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건 뭐 당적이 있었냐 없었냐는 뭐 밝히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의힘에서 확인을 수 해주면 있는데 되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개인정보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99% 당적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해 주실래요? 아니, 왜냐하면 당시 경선 과정 중이었잖아요. 예. 2021년부터 그때만 한 명이라도 더 당원 집어넣으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뭐 윤석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던 분은 아니지만 네. 외곽에서 계속 도와줬던 분은 아니에요. 당원 배가 운동을 했다고 그때 계속 각 캠프에서 있는 사람 다 넣으라고. 아는 사람 하여튼 무조건 다 집어넣을 때니까 이 사람이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안 매우 될 가능성은 낮다. 없어요.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확인 불가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러면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압수수색해야 되나? 당원 명부? 그렇지 않고서는 내놓지 않으면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대선은 3월 10일이고 네. 그 취임은 5월 10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월 10일이었나? 그러니까 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고기가 지금 4월이잖아요. 이게 원래 그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서 자문이나 고문한 사람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고문이든 자문이든 이름이 뭐가 됐든 아이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캠프에서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애매한데 당선이 3월 11일 날 됐으면 이거를 그 고문 자격을 끝낸 건지 안 끝낸 건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방금 얘기했듯이 당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우 높은 확률 2022년 5월 13일이었나? 네. 그때 아마 취임했을 거예요. 예. 법제처장에. 그러면은 5월 11일 뭐 10일 이때쯤 당적을 버렸겠죠.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직전에. 예. 그래서 이거는 나가리 시수 죄송합니다. 없던 일이 하게 무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격 요건 중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안 돼요. 그리고 탄핵된 자 안 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네. 탄핵을 시키든지 법제처장 아. 상황에서 탄핵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한덕수를 탄핵을 하든지 이완규를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네. 하고 있는 경찰 공수처 수사를 빨리 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빨리 받아내든지 형은 안 되겠죠. 지금 뭐 기간이 뭐 그 재판이라는 게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텐데. 물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단기간에는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가적 비극인 게 예. 우리나라의 법의 최고가 해석을 최고 권위를 가진 데가 헌법재판소고 그 헌법재판관들이 법적으로 모든 사안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조사받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 가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창피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탄핵을 하는 네. 게 빠르긴 빠르겠네요. 탄핵은 뭐 얼마든지. 근데 탄핵하기 전에 법제처장 그만두겠지. 그렇죠. 탄핵 딱 아니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러겠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통과되기 이제 전에. 케이스가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등등등인데 네. 이제 다 신중해야 될 필요 있어. 한덕수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머리를 썼냐면요. 네. 어제 세 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선 일자 6월 3일 국무회의 네. 땅땅땅. 예. 트럼프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거 지금 네. 3명 이완규까지 임명한 네.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야, 니들 탄핵할 수 있어? 할 테면 해봐.
거의 이 배짱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예, 한덕수가. 아, 근데 탄핵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 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전 이 얘기 듣고 바로 아마 탄핵 카드 꺼낼까라고 생각했는데 쉽사리 꺼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대선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네. 권한대행인데 아니 그것도 이런 탄핵시키면. 권한대행에게 대선을 관리하는 걸 맡겨도 괜찮아요? 그럼 최상목은요? 최상목은 괜찮아요? 최상목 아, 미리 좀 데자뷰. 머리 아파. 미리 그럼 둘 다 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보고 하라고 해도 되고. 정말 아니 그냥 이게 참 힘들다. 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도 전합니다. 네.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다. 인터넷 나무위키에 보면 내가 국민의힘 당적 가졌다가 법제처장 가면서 탈당했다고 나오지만 해당 정보는 오류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점을 전하고요. 지금까지 왜 안 잡았을까 바로?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없으면 사실 당에서 그냥 빨리 확인해주면 되잖아요. 가입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뭐 일단 보통 이럴 때 개인정보 이유를 들어서 확인 불가라고 하고. 수색하자. 아 그리고 네. 그 이제 지난 12월 5일에 네. 이제 경찰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안가 회동에 대해서 경찰들이 물어보니까 네, 그래픽 좀 주시면 사건 정말 아는 사람이 없다. 우리 그때 한숨만 쉬고 밥만 먹고 헤어졌다. 친목 회동이었다. 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대요. 말도. 내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했는데 왜 내가 조사까지 받아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대화했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휴대전화 왜 바꿨나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권한이 있으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헌법재판관이 피의자 조사 받으러 가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안가는요 경호처가 관리를 하는데 네.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은 아무한테도 열어주지 않아요. 안갈은 당연히 예. 그렇겠죠. 예, 안전가옥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신세 한탄 하고 싶어도 야 우리 여기 안가에 모여서 신세 한탄 좀 할 테니까 대통령한테 허락 좀 구해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신세한탄을 왜 안가에서 해? 아니, 그러니까 신세 한탄은 우리 할 거니까 좀 문 좀 열어달라고 해줘요. 이게 해야 윤석열이 그러니까 열어준 거예요. 이거는 이게 무슨 신세 한탄이고 뭐 자기들끼리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똥인지 방구인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점심 시간인데 아, 예, 지금 또 죄송합니다.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이거- 지금 예. 이 이완규에 대한 이제 이완규 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수사도 아마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그렇죠. 거고. 네. 예, 그 상황을 우리는 이제 지켜보면서 헌법재판관들도 저렇게 공수처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받는구나. 피의자 요거 이제 신분이란 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럼 다 저기 하죠. 예. 검증하고.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네. 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탁받고 해준 거지 뭘. 부탁을 왜 들어주는지가 저는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 갚고 아 그러니까 뭐 그게 본인 상식적으로 문제도 말이 있고 안 되잖아요. 상식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12월 3일부터. 아니 그렇게 은혜 잘 갚는 사람들이면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도 생각했어요. 왜 했을까?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딴 얘기인데 네. 정영진 앵커님은 아침에 머리 안 감은 것 같아. 저요? 네. 저는 안 감았죠. 그것만 얘기해. 예 아니오만 돼. 아니 머리 쥐어뜯다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머리를 쥐어뜯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요. 이완규 뭘까? 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된 사람 이야기 잠깐 나눴고요.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리고 대통령은 언제 방 뺍니까? 지금 벌써 5일인가 6일 지났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한남동에 있죠.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11일쯤에 퇴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오늘쯤 나간다고 안 했었어요? 엊그젠가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좀 했는데 있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나 봐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들이 좀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또 경찰 한 10여 명이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한 내부를 살피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가 아크로비스타예요. 네, 보이시죠? 네. 아니 무슨 이게 이렇게 7일 8일이 걸린 일인가? 뭐 하루에 개 한 마리씩 옮기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18마리. 아 그러니까 그럼 2마리씩 옮기나? 아니, 그러니까 뭐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도 익스큐즈를 해줄 수 있는데 진짜 국민들의 이미도 화도 많이 나셨지만 국민들의 한계는 진짜 이번 주까지다. 제가 보기엔 맞아요. 더 있으면은 제가 보기엔 뭐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끌어내든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대통령만 짐을 빼는 게 아니라 음. 전 대통령만 짐을 빼는 게 아니라 기록물 이관 작업도 시작이 됐어요. 아, 대통령 기록물? 그렇습니다. 본격화가 됐는데 네. 여기서 또 한덕수가 등장을 합니다. 12.3 계엄 관련해서 우리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세월호 직후 7시간의 행적이 이제 기록물이 돼가지고 이제 봉인이 됐었잖아요. 아. 이번에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기록했던 그 당일의 행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형사재판이나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봉인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지정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한덕수예요? 한덕수에게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이거는 저 수사기관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이건 좀 수사에 필요합니다.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볼 수는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압수수색 영장 치고 그거 하면 할수 하면은 있어요. 볼 수는 그건 있을 있어요. 텐데 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일반적인 압수수색에 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취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정권 교체가 여러 번 되는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전 정권 거 기록 다 보고 또 허점 잡아가지고 아. 뭐 정쟁하고 또 구속시키고 수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대통령- 이제 음. 노무현 정부 때 거를 이명박이 정권이 와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예, 이랬네 저랬네 이거는 위법이네 이런 거 하니까 큰 틀에서 통치행위로 보고 이렇게 이런 거는 건드리지 말고 네. 나중에 개봉하자라는 게 이거의 취지인데. 내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통치행위로서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 거고 네. 내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는 탄핵된 대통령은 비공개를 뭐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 결정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역시 한다는 거죠. 이걸 공개로 갈지 아니면 비공개로 봉인을 할지를. 한덕수가 하는 거예요. 예. 와. 국무회의에서 아마 할 걸 이거 예. 결정을 결정을 하는데 최종 권한이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록물이란 게 일반 기록물이 있고 비밀 기록물이 있고 아. 대통령 기록물이 있어요. 일반 기록물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국가 안보, 뭐 경제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비밀 기록물 이거는 한 15년까지 못 보고, 근데 뭐 일종의 뭐 사생활이 담겼다든지 대통령의 사적 행적이 담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하면 30년 동안 못 보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걸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이제 하나만 빼가면 대통령 기록관장이 원래 있었는데 네.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임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그래요? 지금 다시 뽑고 있는데 최종 2명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럼 대통령 기록관장도 윤석열의 졸개, 아. 한덕수도 윤석열의 졸개. 뭐 이러면은 둘이서 이제 쿵짝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졸개는 아니고 좀 수괴 그러면. 아니 예. 제가 예. 대통령실 분위기를 좀 알아봤더니 예. 이번 4월달 안에 네. 거의 모든 이제 자기들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뭐 감사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거 이번 달 안에 정리하려고 지금 엄청 바쁘대요. 아, 알박기? 알박기. 하려고 아. 엄청 바빠. 아, 마지막으로. 네, 5월달 넘어가면 조금 그러니까 네. 이번 달에 다 결정하려고 네. 엄청 바쁘다고. 오, 신임 대통령 기록관장이 임명이 됐나 보네요 오늘. 아 오늘 임명됐어요? 아, 대통령 기록관장. 정모 행정관 맞나요? 아, 그거 한번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임명 관련. 여튼 대통령 기자회견. 기록관- 네, 요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네네. 임명된지 안 된지 아직 확인 안 네. 됐습니다. 예. 대통령 사람 기록관장이 시키겠지. 일반적으로는 분류를 실무적으로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크게 결정하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압수수색 영장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가올 대선 얘기 잠깐 네. 좀 나눠볼까요? 그렇습니다. 6월 3일 장미 대선이 확정이 네. 됐고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김두관 전 의원이나 뭐 출마 선언하고는 있는데 좀 어대명 기류가 굉장히 강하다.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네, 어대명. 국민의힘이 이제 좀 복잡하죠. 절대 강자가 없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출마 선언 한 사람, 할 거라고 한 사람, 할 수도 있는 사람 포함해서 15잠룡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명이에요? 20명이에요. 20명이에요? 네. 아니, 또 뭐 이렇게 누가 많아? 있어요? 네? 아니 우리가 아니, 이제 대충 오르내리는 사람 하면 아, 20명이래.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제 15명 명단이 있고 20명 명단이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당적 가진 사람의 제한하면 한 15명 정도가 되고 네. 무슨 말이에요? 그 외에 뭐 있잖아요. 뭐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다른 분들까지 합치면 지금 뭐 한 20명 정도가 더 된다고들 하죠. 보수적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넓혀보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 김문수, 홍준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김기현, 최경환, 이정현, 유정복, 나경원, 윤상현, 이철우, 김태흠,
황교안 이 부분은 무소속 탈당하셨는데 어떤 최재형, 조경태, 김기현, 김태호 이렇게 해서 20명이에요. 휴. 김기현은 2번 들어갔어요. 지금. 아 그렇네. 예, 죄송합니다. 여튼 그러니까 20명 정도 되는 네.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안 나올 사람 많아요. 예. 오세훈 시장은 13일에 출마 선언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 기사가 13일에? 났어요. 네. 아 그래요? 원래 조금 이제 뭐 이번 주까지 고민하겠다라고 했었는데 13일에 한다고 하고 한동훈 대표 내일 하고 오늘 김문수 했고요. 김문수 장관 조금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나는 이재명과 달리 청렴한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안 나올 사람들을 제가 한번 찝어볼게요. 예. 원희룡 안 나옵니다. 김기현 안 나옵니다. 예. 네. 최재형 안 나옵니다. 예. 조경태 안 나오고 예. 김태호 안 나옵니다. 예. 윤상현 못 나옵니다. 윤상현 못 나와요? 네. 왜? 돈 벌러 가야죠. 정광훈 목사랑. 아.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 정도는 네. 이제 못 나오고 예. 대략 한 13~14명 정도 네. 그 정도 등록할 것 같은데 아. 컷오프 하겠죠. 여론조사로. 네. 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논란이 많은데 네. 세부적인 그러니까 50 당원 50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50 이거는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못 건드려요. 근데 이제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3차 컷오프 이거는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룰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 1차 컷오프는 국민 그냥 100% 여론조사로 결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8명으로 추렸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좀 1차 경선 때는 그런 형식으로 따지지 않을까. 그래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네, 그래서 8명 줄이고 4명 줄이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최종 결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2명. 아 경선에서 네, 그때는 4명을 쫙 풀어놓고 이제 예. 당원하고 뭐 토론회도 국민하고 하고 하는 했는데 건데. 이제는 2명 결선해가지고 네. 좀 박진감 넘치게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 룰에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왜요? 한동훈 안 되게 하려고 지금 결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한 4명까지 하면 한동 무조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강한 윤석열 예.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이나 음.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가 분산될 수 있잖아요. 김문수한테도 가고 홍준표한테도 가고 막 이렇게 분산될 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1대1로 가 홍준표, 한동훈 하면은 뭐야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권 뺏겼잖아.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 높잖아. 한동훈 나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표가 한동훈 아닌 다른 사람한테 몰릴 수 있다. 몰린다. 그래서 한동훈 안 되게 하려고 당의 전략기획위원회나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극보수 후보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네. 그래서 일단 경선관리위원회 최소 6명이 반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최종 결선 2명 양자 대결 이게 도입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은 당 지도부나 당의 분위기가 한동훈에 대한 비토가 강하구나 안 강하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짧게 말씀드리면은 김문수 후보 견제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당에 그렇게 접점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자유통일당도 갔다가 뭐 주로 이제 외곽에서 유튜브 하시고 그랬는데 네. 지금 당에 이제 들어와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제 믿음을 못 주는 거 하나 그리고 본선 경쟁력이 정말 있을 것인가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근에 가장 중도 확장성이 없는 후보로 나옵니다. 여러 지표로 봤을 때 네. 이재명 후보랑 양재 대결 붙여봐도 지는 게 좀 확연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이렇게 한동훈을 견제하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김문수도 만약에 될 것 같으면은 좀 더 어쨌든 컨트롤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 4명 네. 정도 되면은 누구를 밀고 말아야 되는지 이게 복잡한 변수들이 나오는데 둘이면은 둘 중에 하나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변수를 통제하려는 것 같은데 아마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문수 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단히 의지가 강하고 그래요? 네, 출마 의지 뭐 이미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후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 네, 측은 그래서 본인 정치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겠다. 어. 그 밑에 있는 분 중에 차명진 전 의원이 네네. 핵심 실세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얘기가 되고 그 있거든요. 두 사람 다 너무 설화가 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명진 그다음에 김문수 두 분 다 굉장히 그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들이 꽤 있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내가 좀 말실수 좀 하고 강하게 얘기한 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은 네. 오히려 그걸 더 환호하고 박수 칠 겁니다. 아. 라고 얘기할 것 같고 네. 김진홍 목사님 있잖아요. 예.
보수 우파 기독교계 원로잖아요. 예. 김진홍 목사님이 총대를 메고 지금 김문수 전 장관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대단히 정력적으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잠시 후에 누구예요? 대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한번 좀 제대로 준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더 잠시 잘 알아요. 큰 사람들 부르지 말고 저희들 하면 되지. 뭘 그리고 또큰 그 사람들 김문수 불러서.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김재원. 진짜? 김재원? 김재원. 정말? 김재원 전 최고. 정해졌어요? 예. 아. 모두까지 나왔어요. 예. 김재원. 그랬구나. 그러니까 센 분들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센 분들 논란 일으켰던 분들 여기들 쫙 모였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전한길 씨 혹시 거기 안 계시나? 전환기도 뭐 기독교계가 밀 가능성이 예, 높아요. 그쪽으로 갈 아, 가능성이 장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당에서도 의원들도 김문수가 좀 될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네. 김문수 장관이 장관 시절에 이제 의원들 좀 만나자고 했는데 여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요? 누구? 죄송해요 지금 전파방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 극우 약간 보수에서 보기에도 네. 찐 광기지. 우리는 한국인이었던 적이 없다. 일제 시대는 일본인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국회에서 서슴지 않고 하시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약간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이제 본선 나가게 되면 하나하나 다 공격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그다 방어. 당원들은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의 목적은 대선 승리라기보다는 예. 당권 접수에 당권. 예. 이번에 전국적으로 선거를 쫙 치르면은 조직이 생길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기니까. 그러면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때 당권 접수. 그게 최종 목적이죠. 네네네. 지금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뭐 일정 브리핑 하고 있는데 네. 1차 컷오프 4월 16일에 시작해서 4월 16일? 네, 최종 후보 확정을 5월 3일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절묘하네. 했습니다. 1차 컷오프는 그럼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5월 4일이 공직사퇴 시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도 뭐 장들 네. 사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후보 안 되면. 아. 소중한 자리 네. 버리지 말고 5월 그렇지. 3일에 확정할 테니까 네. 자리들 지켜.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사퇴하지 것 마 그거는. 같네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짧게 할게요. 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사퇴 선언, 그러니까 당 대표에서 내려왔고요.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모양새인데 이제 개헌 가지고서 좀 얘기가 많았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개헌이랑 대선 동시에 투표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좀 되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헌에 대한 입장 밝히라는 압박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뭐 대선이랑 개헌 동시 투표 이건 아니고요. 네. 일단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대선 이후에 1, 2년 내에 이 4년 중임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를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발표도 공약으로 발표도 할 것이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조금 전에 또 하나 들어온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한 발 물러섰네요. 예. 네, 대헌이래.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는 어렵다. 그래야지. 네, 대선 후에 논의하자 아. 이렇게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우원식 의장이나 민주당이나 일단 대선은 먼저 치르고 예. 그다음에 개헌 논의를 하자. 요걸로 이제 모아졌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재명 대표야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게 한 200% 되니까. 네. 근데 JTBC 여론조사 보면 3자 대결에서 이준석 의원도 네. 좀 의미 있는 뭐 지지율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준석 의원의 행보나 메시지나 이런 네.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제일 먼저 예비 후보 관심이 등록했잖아요. 없어요? 1호에 네. 아니 너무 아니, 그냥 다- 관심 없다는 것이 이렇게 뭐 그냥 아니 다음 코너에 아, 할 팬- 거라고요, 그거.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한다니까요. 근데 아이고, 그분들은 참. 직업이 예를 들어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럼 뭐 일 놔요 그러면? 아니 그분들은 일하지 여론조사에서 돈 벌잖아요. 우리는 말하면서 돈 버는데 아. 여론조사 하시면 우리가 그거 분석하는 거는 김준일 평론가님이 대한민국 최고인데 아하. 섭섭하지 않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섭섭하다고 해야지 이거 뭐야? 빨리 오돌 펴놔줘. 섭섭하지 않게 오돌뼈 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시고. 네. 그 안 먹어 안 먹어 나 안 먹을 거야. 드시면서 예, 요거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아니. 왜 우리한테 물어봐? 아니, 대통령실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오늘 우리 쌍도 이렇게 예, 오. 용산 아니면 세종 아니면
청와대 다시 컴백. 용산은 안 갈 것 같아요. 용산 안 가요? 네. 아니 근데 용산에 안 갈 수가 없는 게 네. 일단은 용산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전을 해야지 처음부터 그게 이제 딱 그 윤석열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난 싫은데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내게 무모한 짓이다. 할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용산에 들어간 다음에 나와야 세종으로 된다? 갈지 청와대로 갈지를 최소 1년은 해야 돼요. 어디가 적 그럼요. 어디가 적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세종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데 세종. 문제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통일에 대한 의지도 약해지고 이게 분단이 고착화된다. 그래서 서울은 지키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군 출신이 또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현재까지는 네. 세종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거. 예. 세종 쪽으로.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청와대 네. 다시 이제 좀 공사해가지고 네.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낫겠다. 네, 거기가 제일 나아요. 네. 행사 치르기도 그렇고 네. 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싸죠. 지금 도시락해 싸죠. 네, 오돌뼈 양념으로 이래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볶음밥을 드셨는데 엄청 맛있어 이거. 네, 맛이 어떤지 살짝 한번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맛있어요. 아유, 진짜 맛있고요. 네. 안 먹어. 어, 안 먹어 안 먹어. 이게 저는 점심에 오돌뼈 먹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안 먹어요. 매콤하면서도 네. 달콤 이게 약간 단맛이 있네요. 밥도둑인데 밥도둑? 네, 매콤한 맛과 달콤함이 또 조화가 되면 예, 훨씬 더 그 매콤함의 어떤 그 극대화가 짜릿함이 예, 극대화가 근데 되는 우리가 거죠. 그때 광고한 장어는 완판이라서 이제 더 팔릴 아, 것도 장어를 안 그래도 지금 잡으러 갔는데 안 잡혀? 계속 장어- 팔아요. 계속 팔 건데 장어들이 다 네. 도망갔대 지금. 예, 물량이 좀 딸리는군요. 네, 너무 많이 드셔갖고. 우리 광고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완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진짜 맛있던데. 오돌뼈 요거는 국산 돼지고기 100% 용량은 350g. 네, 그리고 그래요? 저 제육볶음 먹으러 간다니까요 점심에. 한 입 좀 드시라니까. 여기 이제 맵기가 대략 한 근데- 신라면 아. 정도 맵기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재료 추가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 편마늘이나 대파, 양파 함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 같이 들어있네 진짜. 바로 그냥 5분이면 다 조리가 되는 오 거고요. 맛있다. 네. 불맛이 확 나네. 그죠? 불맛이죠, 불맛. 와. 밥이 너무 맛있대요. 양념을 볶은 거. 제육볶음 밥 비벼 먹어야 되는데. 네. 제육볶음. 근데 이 불맛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다 직접 불로 걷잖아요. 불맛 내려고. 이거 작가님이나 PD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요거? 근데도 이런 불맛이 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와. 그냥 포장된 대로 그냥 전자레인지 그대로 돌린 해도? 거예요. 반말 한 번만 해도 돼요? 반말? 예. 야 소주 가져와. 라고 윤석열이 할 것 같아. 이거 먹으면. 아, 그 정도로 바로 맛있군요. 술 생각 나는데. 아, 근데 뭘 드셔도 술 생각은 좀 자주 나시는 것 같아. 우리 평론가님은. 여튼 우리카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또 링크가 있으니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셔도 맛있다. 아주 저렴하게. 맛있네. 그냥 괜히 점심 약속 가지 마시고 이거를 드세요, 그냥. 저는 장어 줄 줄 알았죠. 그래서 점심 약속했는데. 그래서 오늘 장어 먹고 돼지 먹으러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네. 지금 돼지가 된 거예요. 네. 아주 여튼 차질이 뭐 생겼어요. 장어는 지금도 우리카세에서 열심히 잘 판매 중에 있으니까 혹시 장어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우리카세 들어가서 장어 구매하시면 되고 맛있다. 근데 아니다 진짜. 나 오돌뼈 먹고 싶다 오돌뼈 주문하시면 되고 두 개 다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장어와 저는 매운 거 못 장바구니. 먹는데 예. 이 정도 맵기는 정말 맛있는 맵기네. 맛있어 진짜. 맵찔이들이 딱 오. 먹기 좋을 그 한계 그죠? 네, 그까지가 딱 그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그냥 익숙한 맛이고 저를 오늘 댓글에서 욕하신 분들 오늘 꼭 이거 오돌뼈 사 드십시오. 왜요? 그럼 스트레스가 풀리실 겁니다. 아, 스트레스 장성철 그만 보고 싶어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 이거 드시면은 네네네. 그 생각도 안 드실 겁니다. 아, 너무 맛있어. 스트레스가 풀리는 맛. 아유 맛있네. 예, 스트레스 여러분 많이 아마 스트레스 쌓이셨을 텐데. 이거 오돌뼈 많이 드시고 네. 힘내셔서 장성철도 욕하세요. 아유 좋습니다. 오돌뼈 감사합니다. 국산 돼지고기로 만들었습니다. 고기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카세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두 분은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 이제 막 누구예요? 근데 누구 나오세요? 오늘이요. 네, 네, 지금 딱 요- 들어보고. 윤희용 대표랑 아니 박원석 전 의원님이 무슨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나 이거 아예 인정 못해. 아니 저분은 이제 정치권 이야기 해주시죠. 제가 윤희용 대표님은 인정.
근데 박원석 전 의원은 인정 못해. 나는 아니 뭐 인정 못해. 게스트들끼리 싸워. 아 여론조사 전문가 무슨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알았어, 다음에 그럼 이 시간에 모실게요. 내가 낫다라는 거를 내가 보증할게. 알겠습니다. 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